22번 봅니다. 22번. 자, 22번을 보면은 어느 날 서울에 닥터 부인께서 의사 부인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이야기 하나 그러면은 요 주택 낙찰 받고 싶대. 경주에 교동에 13에 305로 봅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봅니다. 저 화면. 막 써놨죠. 그죠? 이 닥터 부인께서 이 전화 온 겁니다. 닥터 부인께서 전화 온 겁니다. 자, 이 주택을 사고 싶대요.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자기가 노후에 좀 가공을 잘해서 뭐 하겠다. 자, 이거 여러분들 낙찰 받아가면 사겠습니다. 이거. 아이고, 원장님, 그냥 주도 저는 가져가기가 조금 그렇네요. 자, 이런 거 아닌가, 지금. 그죠? 그런데 전자지도를 눌러보니까 별천지입니다. 경주에 가면요. 경주에 이렇게, 경주에 어디 아니고, 이거. 경주에, 어디죠? 경주 고속터미널. 그죠? 터미널 어디 옆에 가면 뭐 있는가 봐, 이게. 있는데, 또 닥터보니 또 이런 것도 잘 봤어요. 그 어찌 알아냈더니, 자기가 옛날에 의사들 팀에서 경주에 단체 여행을 갔는데 여기서 식사를 했대요. 요석궁. 요거 아주 유명한 데래요. 경주에서. 식사를 하고 그 당시에 점심 먹고 이러면서 둘러보고 했는데 이 동네가 여기 뭐 나왔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건이 경매 때는 이렇습니다.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 알겠죠? 이 물건인데 요렇게 받고 싶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요것만 보이죠. 그 닥터 부인은 요까지 그림을 그린다. 그죠? 네? 보입시다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 물건이 그래 낙찰을 이거 들어갔습니다. 그죠? 들어갔는데 자기가 노후에 저 사가지고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요석궁인데 요쪽이 그 관광버스도 오고 외국인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노후에 여기다가 딱 판매점이나 이런 만들어 놓으면은 대화도 되고 아주 좋겠다. 이게 이제 그 목적으로 사겠다. 사는데 우리가 같이 답사를 가니까 지금 62m 왔죠. 자, 62m 온 거는요. 보통 이제 다음 주가 경매모 요번 주 토요일에 가거든요. 가보면은 앞에 벌써 보고 있어요. 또 내가 보고 있어. 또 뒤에 또 뒤따라 보고 또 왔어요. 그러면 한 3배, 180팀이 보고 가고 62명 정도는 입찰되고 이런 겁니다. 62명인데 1700이 얼마 팔린다고요? 1억 60배. 결국 우리는 떨렸어요. 이렇게 세게 들어올 줄은 몰랐지, 그죠? 평당 30평이니까 한 500만원 친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에서 그 당시에 제일 비싼 터가 막 주택가 한 500만원 정도. 그리 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라죠. 1700에서 오빠야 얼마 더 썼고 2000만원만 더 썼까 3등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건 귀한 거니까 정말 귀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짠짠하게 몰면은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만 요거만 보지 말고 요거 봐라요. 요거까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죠. 지금은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저기 그림인데 지금은 보면은 전자지도 제가 보니까 딱 정말 그림을 그리됐습니다. 보니까 여기 있죠. 요석궁 옆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그림을 딱 찍어보면은 로드뷰에서 다 갖다 붙여보니까 그죠? 완전 틀리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도 그려야 됩니다. 그냥 맨날 보면 아이고 저거 사업 말고 이러면 안 되고 저거를 딱 저렇게 내가 그릴 수 있겠구나 하고 딱 낮춰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되고 그러고 이제 사람이 모이는데 항시 모이는 데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낙찰받는 쪽은 사람이 없다. 예를 들면 우리도 그죠? 뭐 거창, 어령, 산청, 함양인데 사실 사람이 좀 작죠. 그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안 모이는 데는 앞으로는 소멸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에 많고 일본도 지금 뭐 빈집이 860만 채 샀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200만 채 다 빈집이 200만 채 이야기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시골에 빈집 많은데 자꾸 가서 찍찍 그래봤자 뒤에 돈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인 동네 있죠. 가보면은
이 남해도 보면 이수도 앞에 보면은 이제 배가 덜렁덜렁 하면서 배 옆에 보면은 이제 선착장 옆에 보면 막 뭐 서거든요. 컵빛 진주성인가 생면서 그 막 컵빛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데 가서 딱 기다리고 앉아갖고 딱 미리 전주 쳐놔야지 자꾸 소멸되는데 그거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림을 요렇게 그릴 줄 아닙니다. 요렇게 요거를 보면은 요렇게 그려내야 됩니다. 그죠? 자, 그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낙차로 강홍을 잘한다. 그래서 굳이 큰 평수라서요. 30평 이런 거 농사 됩니다. 농지를 30평 사갖고도 요 보면은 여기 있는 농지인데 이 땅인데 30평을 사갖고 이런 만들잖아요. 지금 이 땅이 그죠? 구태여 200평 300평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30평 사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이게 15에 3705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큰 돈 안 들이도 딱 보면은 땅을 보면 있죠. 이게 뭔가 하포구 구산면 농지가 32평이죠. 32평. 32평인데 딱 이래 보니까 32평의 농지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아이고 32평 저거 뭐하겠노? 이러죠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이거 삼각형 된 거. 이 농지. 그래서 이래 보죠. 전자기도 딱 보는데 이제 해양 드라마 세트장 인데 사람 모인데 동네입니다. 그죠? 노인은 입구에 이제 P가 두 개 있어요. 주차장이. 자, 있는데, 국가에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미뤄서. 그럼 이거는 놓게 봐야겠네. 이 땅을 지가 아닙니까, 지가. 그래요? 이거를 사가지고 주차장 만드나? 요것만 사갖고, 이건 공짜로 쓰는 거야. 이거만 사면 되지. 구태기 200평이 300평 살 필요가 없죠. 자, 요리 사가지고, 농지 조그만한 거, 그때는 조그만한 농지였어요. 농지인데, 지금 보면은, 이 달, 뽀들에 해갖고, 이게 이제 들어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주차장은 지겁니다, 지거. 그죠? 완전 저거 완전 주차장입니다. 지가 쓰는 거. 그죠? 국가에서 해준 것처럼 이 주차장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땅이 32평인데, 예를 30평 간단하게. 30평인데, 이게 수산장 보호구예요. 수산장은, 보호구이니까, 건폐율 40%에 용적률이 80%다. 자, 그러면은 30평에 1층은 몇 평인 거라면 40%니까 12평 2층은 12평 맞다. 여기 12평 요것도 12평 진다는 그거는 적당하죠. 그죠? 뭐 12평 이 정도 합니다. 그죠? 이 정도 되니까 괜찮아요. 적당히 커피 좀 해야 되고 위에 이제 또 2층도 하나 올려야 되고 그래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농지는 커피즘이 원래 안 돼요. 자 다시 봅니다.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하는 것은 이 밭전은 원래는 커피즘 안 됩니다. 안 되고 임야라도 공인용 산지라도 커피즘 돼요. 이 수산관리법 이거는 아주 센 법입니다. 센 법이 돼가지고 농지는 농지법이 더 센 법이 그것을 제한하는 거 안 되지만은 뭐 잡종지든 임야든지 자주 수산보호구역은 자 교재 보겠습니다. 32평을 자 써놨죠. 지목이 농지가 아닌 공인용 산지라도 수산자원 보호용 커피점이 된다. 자 물어봅시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커피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획관리만 됩니다. 그럼 요거는 뭐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계획관리 아니고 그냥 공유용 산지라도 임원용 산지가 아니고 공유용 산지라도 커피점이 됩니다. 왜 되느냐? 그거는 이게 우리 수산관리법 시행령 별표 16에 어마어마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나목이 있죠. 커피점이 되는데 나목에서 이게 안 되는 건 농지가 안 됩니다. 농지는 농지법에서 37조 농지법 37조의 규제를 받아요. 그거만 안 되고 나머지는 잘 됩니다. 수산 보호구역. 그래서 바닷가 쪽에 보면은 수산장 보호구역이다 하면 여러분들 눈을 번쩍 뜨세요. 근데 지목이 농지다 하면 눈을 또 감으세요. 중개사가 자 바닷가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많아요. 바닷가 쪽에. 그래서 이제 수산 보호구역 없습니까? 이때 구경을 했어요. 바다 잘 비고 좋아요. 자 농지다 하면 뭡니까? 알았습니다. 오면 됩니다. 임야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거 이제 다시 봐야 됩니다. 공인용 산지인데요. 그래도 그거 다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인용 산지에
커피 좀 되고 안 되고 여러분 답 어디서 받으면 됩니까? 1번 원장님한테 물어본다. 2번 건축가에 물어본다. 건축가 물으면 됩니다. 물으면 되고 또 정확하게 더 답을 받으라 그러면은 저는 정보입니다. 정보 공개. 정보 공개입니다. 정보 공개. 정보 공개를 해서 그게 지금 이게 수량 보호구인데 커피 좀 되는가 안 되는가 물으면 됩니다. 정보 공개 자주 해보세요. 자주 써보세요. 정보 공개 많이 하면 또 상 줍니다. 데이터 뽑아가지고 제가 상을 주고 합니다. 정보 공개 많이 했다고. 자, 그래서 수상 보호구역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수를 크게 잡지 마세요. 여름 좋아요. 여름 것들. 알겠죠? 여러분 돈 많죠? 아, 좀 작습니까? 그럼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딱 봐가지고. 아, 검시하면 나온다니까, 검시하면은. 자, 넘어갑니다. 24번. 자, 요거 낙찰 내가 낙찰 바꿨어요, 이거. 네. 받아, 그러면 합니다. 참, 원장님, 보는 눈이 저래가지고, 어찌 원장하노? 이랍니다. 자, 봅니다. 이게, 경매가 이게 2010에 5일 3일 옵니다. 자, 서울에 이것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땅이 몇 평 대도 안 하고 보니까 자, 요겁니다. 요거. 서울 광진구에 화양동에 땅이 35평에 있는 3층 건물입니다. 35평에 조그마한 이깁니다. 자, 이거를 보니까 여기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경매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느냐. 이거 보면은 임대도 신차네. 뭐 2천만 밖에 없어. 노트 문고 3층 건물인데 임대차 현황도 보면 신찮고 좀 그래요.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리냐 하니까 여기 보면은 로드뷰를 한번 봅니다. 보면은 자,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변한 겁니다.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볼 때는 요겁니다. 요거 알겠죠? 피아노 학원, 노트, 문구, 펜시하고 뭐 영업을 하는지 마는지 막 문을 닫았는지 어쨌는지 자, 요겁니다. 요거 사람 사겠어요, 여러분들이? 네. 안 산다고. 아이고 저거 뭐 돈도 안 되는 거지. 아이고 저 임대도 뭐 벨로고 이러면서 안 삽니다. 자, 그런데 이 디펠로버가 뭐고 디펠로버라 그러죠. 디펠로버 리모델링 전문가가 이렇게 만들다. 이렇게 만들다. 전에 우리 한번 디벨로퍼를 한번 여기 초대했어요. 강의됐는데 그분이 요거를 소개하더라고요. 자기가 요거를 만들었다고. 만들어가지고 임대를 극대화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이제 다중주택. 다중주택이 뭐예요? 단독은 안 돼. 다중주택 모르죠? 뭐 같은 말이라 비슷한 말이야. 단독하고 비슷한 게 다중주택입니다. 자, 다중주택은 이또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200평 전에는 100평이었는데 세개청에 200평으로 뭐 바뀌었다고 여기 있네. 자, 봅니다. 박스 있죠? 박스 두 개. 다중주택에 박스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장기 거주 다중구조인데 이거는 학생 직장인들의 하숙방 쪽방 입니다. 다중주택은 쉽게 말해서 일명 하숙방입니다. 하숙방이고 세개청 이하에 법이 바뀌어갖고 더 전에 100평이었는데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2021년도에 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갖고 세개청 이하의 200평으로 이게 기존 100평에서 100평을 더 늘렸습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은 서울의 전세난이 워낙 심하니까 알았다. 그러면 이 학생들 하숙방 하는 것은 200평까지 뭐 완화해 줄게 완화했는 겁니다.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는 주로 이렇더라고요. 요거는 거는 주로 대학교에 보면요 공실이 많은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를 이렇게 하면 좋아요. 다중주택을 만들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 창원대학교 정문 앞인데 저 안쪽에 차도 잘 안 들어와. 안에 막 경매가 7억짜리가 2억까지 들었어요. 그런 거를 세개청을 딱 잡아가지고 5층 건물인데 세개청을 경매 놓았다 하면 세개청이 딱 낙찰을 받아갖고 여기 다중주택을 만들면 좋습니다. 하숙방.
그럼 대학생들은 차 별로 안 다니죠, 그죠? 뭐 하숙방에 그냥 월세만 40만 원, 50만 원 받으면 쭉 들어올 겁니다. 연세를 받든지. 자, 그런 경우 많이 쓰는 것이 이 다중주택이다. 다중주택. 그래서 그림을 항시 요리만 보지 마시고 요리도 봐라. 알겠죠? 이게 뭐라고요? 다중주택. 다중주택. 하숙방. 하숙방은 지사 설비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지사. 안 됩니다. 하숙방은, 지사 시설이 안 됩니다. 우리 시향 숙박시설은 시사가 되죠. 싱크대 있고 다 하죠. 근데 요거는 지사가 공동 지사만 됩니다. 공동. 하숙방에서 저 안쪽에 하나 만들어갖고 공동으로 시사하고 이거는 상관없죠. 근데 개별 지사는 안 됩니다. 200평이야. 정도는 왜 안 하면 좋습니다. 200평. 세개청. 이건 3층이 아니고 세개청 봅니다. 세개청. 세개청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개청. 세개청. 그러면 5층을 낙찰 받았는데 1, 2층은 뭐 별도로 딴 거 쓰고 3, 4, 5층은 나는 다중주택 하겠다 하도 됩니다. 그죠? 그렇다. 자, 넘어갑니다. 25번. 자, 이거는 생활 숙박시설. 이거는 생활 숙박시설인데, 이거는 외워야 될 것은요,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한한다. 그러면 예로 계획관리, 자연녹지 이런 건 안 됩니다. 상업지역하고 어디요? 준주거. 지역만 생활형 숙박시설이 가능하다.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속초에, 창원 상남에 지금 작년에 분양을 해요. 생활 숙박시설. 호시랑 사라.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사가지고 여러분 주거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임대 놔야 되죠. 이 숙박시설 임대를 놔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 사가지고, 그마 지 원룸처럼 막 본인은 전속 주거지 쓴다. 그거하고 생활 숙박시설 틀립니다. 그거 이제 호텔형 생활 숙박시설과는 틀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낡은 여관장이 있죠. 모텔이 많이 떨어진 거.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수강생 보니까 요거를 사가지고, 여기 샀습니다. 요거를 생활 숙박, 체한장 여관을 사가지고 요렇게 바꿉니다. 전입신고돼요. 전입신고되고, 특징이, 생활 숙박시설은 지사시설입니다. 지사시설. 싱크대 넣어야 돼요. 또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싱크대 넣고, 보통 요구하는 것이 창문이 있어야 된다, 싱크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욕실이 된다, 이런 세 가지 정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생활 숙박시설은 특히 퇴직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무주택자가 예로 우리 수강생이 그렇더라고요. 요거를 사가지고 여기서 요거를 이제 경매에서 낙찰받아갖고 공매한테 샀죠. 사가지고 자기가 한 2억 주고 요거를 이제 이전했어요. 해가지고 요리 바꿔가지고 8억 5천에 팔았어요. 2억에 사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숙박시설인데 세금 많이 내야 되죠. 팔아먹었으니까. 6억 5천 버렸으니까 6억 5천에 아마 40% 한 2억 4천 내놔야 됩니다. 10원도 안 냈대요. 왜냐? 이게 이제 뭐 전입신고 들어오니까 이게 전입신고 들어오니까 완전 이겠죠. 생활 숙박시설은 전입신고에서 주택을 봐갖고 요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해서 10원도 안 냈다. 그런데 우리 지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락처 필요하면은 전화했더라고. 누가 그냥 연락 왔더라고. 전화번호 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네, 알기 좋습니다. 아마 통화를 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올해 이게 또 바뀝니다. 비과세가 일부 되고 안 되는 게 있어요. 12억 이하는 됩니다. 여기 보니까 2022년부터 상가 겸용주택 비과세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12억 이상은 좀 구분합니다. 상가면 상가, 주택이면 주택. 12억 이하는 그대로입니다. 12억, 그럼 요거는 12억 이하니까 그대로 막 비과세가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예로 서울 같으면은 이제 주상 건물이 많죠. 상가 건물이 많다. 뭐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같이 섞인 거. 이런 건물은 예를 20억이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분리합니다. 상가는 상가대로 세금 매기고 주택은 또 안 매기면 안 매기고 됩니다. 12 이하는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그래서 생활 숙박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군포시 당동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떨어지면은 아주 좋고, 창녕에 20에 3081 봅니다. 자, 이런 거죠. 여러 개성면, 이 개성면은 그죠. 이거는 완전히 셀프 모텔인데 이게 많이 떨어지네요. 19억짜리가 8억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 미련만 갖다 봐야 되는데. 근데 손님이 몇 군데는 있네, 그죠? 이건 또 B가 있네. 셀프 모텔, 그죠? 자,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조금 좀 아깝다. 생활 수박이 좀 아깝고, 이렇게 절반 떨어지는 게 참 안타깝다,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2000년도 사용성이 낸 거, 이런 건데. 1억에 300만원 받네. 자, 근데 위에 봅니다. 군포시 당도봅니다. 공매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202-0600-026-528. 자, 이게 이제 절반 떨어졌다 보니까 절반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지면은 저거를 이제 딱 점 찍어 놨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매에서 이제 저글반에 비슷하게 삽니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5, 6억 주고 산다 봅시다. 자, 공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게 쭉 나왔는데, 전자지도를 보니까, 스카이그를 보니까, 이렇게 리처 모텔이 나옵니다. 그죠? 이게 뭐, 나와있죠? 뭐,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자, 하여튼 있겠죠. 여기 건물이, 여기 이제 쭉, 모텔이 되어 있겠죠. 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구미시, 그죠? 구미시에 현재 막 움직여 있죠. 보면은, 김천 합니다. 김천은 메가가 지도됐더라고요. 20에 426이. 이것도 뭐 곧 나오겠죠. 지도됐으니까. 자, 봅니다. 김천에 숙박시설이 나왔더라. 그죠? 자, 이게 이제 나왔는데, 7억 5천짜리가 5억 5천에 유동안에서 받아가지고, 매가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되고, 하여튼, 다시 나오겠네요. 취소됐다. 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일반 상업지역하고, 자, 이런 거죠. 모텔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모텔이 있는데, 자, 이런 모텔이 있겠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쭉 있을 겁니다. 자, 모텔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 또 뭐는 되죠? 준주거. 그럼 뭐, 자연녹지, 계획관리, 보전관리,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두 개만 된다. 생활 숙박시설. 자,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은, 퇴직할 때, 여러분들이 임대만 잘 놓고 하면은, 파는 거는, 감정가 파는 거는 쉬워요. 싱크대 내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산에, 그죠? 예산 같은 경우에는 21에 3628. 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온천지구. 21에 3628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일반 상업지라면은 별 문제 없을 것 같는데, 요거는 보면은 충남 예산군입니다. 예산군에 이런 게 나왔죠. 예산군에 이제 이게 나왔다. 그죠? 이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보니까 온천, 자, 이거 된다 말이죠. 되는데, 이 온천 지구고, 일종 지구 단위 계획구이고, 개발 촉진구, 이런 거는, 여기다 다시 물어봐야 돼요. 예산 군청에다가, 물어가지고 정확하게 답을 잡는데, 아까 모르겠죠. 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것도 좋다. 정보 공개. 그래서, 우리 일반 숙박시인데, 나는 생활 숙박시를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가능하느냐. 자, 이것도 보니까요. 건축가 가면은 막 따집니다. 주차장법, 삭고, 뭐 실제 많이 따져요. 그거 가면 안 돼요. 어디 간다고요? 위생과. 위생과 담당인데 너무 부서 가서 자꾸 뭐 됩니까 안 됩니까 따라서 하면은 주차장법, 그 다음에 하여튼 그 180백 넘으면은 뭐 스프링쿨러 있어야 되고 온갖 거 다 따집니다. 건축가 가보면 이제 그거 가지 마시고 어디 간다고요? 위생과. 그 가서 해줄 부서 가서 너무 집에 가서 계속 해봤죠. 그거 안 된다 그러는데 자꾸 따진 개념 안 되죠. 그 싸게 팔아봅니다. 사는 사람은 위생관에 된대. 지금 싸게 사갖고 이제 싹 바꿔갖고 딱 생활수 봐요. 뭐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27번부터 27번.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연녹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산에 보니까 계획관리죠. 아산에. 이건 안 됩니다. 자, 28번입니다. 28번. 자, 이 약국을 여러분 임대하면은 참 좋습니다. 임대가 정말 여러분들이 막 월세를 단단히 받을 수 있어요. 약국이 나면. 그런데 위에 거 있죠. 인천 거 14에 5136번. 인천입니다. 인천에 51입니까? 51. 자, 보세요. 인천 서구 신곡동에 3억 4,900만짜리가 이 약국입니다. 약국. 지금 인천 서구의 이 약국, 도마대 약국. 이 약국인데 얼마에 팔리느냐? 3억 4,900이 20억에 54명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죠? 약국이니까, 약국. 앞에 병원이 있고, 위치도 보면 좋아요. 위치도 보면, 스카이비로 보면은, 카톨릭, 관동대학이 있고, 앞에 약국이 한 3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3억 4,900이 다 알고 들어옵니다. 그죠? 20억에 딱 들어옵니다. 뭐, 치하됐죠? 누가 또 뒤에서 뒷작업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는, 누가 치하를 시겠다. 그죠? 자, 그런데, 약국이 보면 다 그래요. 밑에 보면 이제 창원의 내동도, 내동의 약국도 14에 1559. 요거도 금액이 셉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우리 창원이거든요. 창원에, 옛날에 수영약국입니다. 수영약국. 옛날에 이게 이제, 여기 이제 CU하고 같이 나왔어요. 약국이 저기, 창원병원 앞에 건너편입니다. 이게. 이거는 병원 건너편에, 우리 창원대로죠? 창원대로고, 이게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있고, 여기 건너편에, 여기 이제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 지금 3개로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요것도 보면은, 18억짜리가 6명이다. 6명. 27억. 약국은 보통 이래요. 25, 27억이래요. 그런데 우리 수강생을 보니까 요거를 낙찰받아요. 20009-16038-001. 근데 월세를 얘기 안 하다가 내가 물어봐도 참 이 친구 또 희한하게 월세를 아주 좋은데. 자, 누구는 20억, 누구는 27억이 있어야 낙찰을 받는데 이 수강생은 5억 3천에 낙찰받고 약국으로 임대를 합니다. 5억 3천에. 그 당시에 요거. 중고차 해갖고 이제 코너에 보면은, 자, 이럽니다. 이 파티마 병원 있죠? 여기서 약을 타 놓으면 요가 1번지입니다. 요 코너 여기 1번지. 여기에 이제 로드뷰를 보면은, 자, 요거면 돼요, 요거. 대학약품 요거. 전에는 약국이 아니었어요. 자동차 중고, 이거였습니다. 중고. 근데 이제, 이 오른쪽에서 파티마에서 딱 오면은, 요 차를 다시 오거든요. 돌도시합니다. 요 차를 차고 약을 타간다고. 대학약국, 중앙약국, 솔로몬, 이게 약국이지? 그 약을 타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5억 3천에 10억 6천짜리를 5억 3천에 낙찰 받고 월세를 낙찰 받고 약국에 됐으니까 이거 가면 얼마짜리입니까 이게는 27억짜리죠. 그거 됩니다. 그죠? 거기에 뭐 월세도 뭐 최소 1,000만원 최소 받는 거죠. 5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1,000만원 받아 뭐 지금 벌써 10몇 년 지나서 10한 2, 3년 됐으니까 지금 뭐 아주 뗀뗀하게 그냥 받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시 요거 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야 돼. 여기 보면 딱 아시겠어요? 요거는 10억짜리가 5억에 산 건데 요리만 되면은 25억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9번. 이 바닷가에 횟집이 하다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렇게 비었습니다. 이 경매 나오세요. 나오는데 낙찰을 받아갖고 캉 스튜디오. 자, 이렇게 해서 빈물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요거 낙찰 받을 때는 1억 5천짜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변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이거? 한 10억 받겠죠? 그럼 됩니다. 그래서 가공을 잘해야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나왔어요. 여기 나와가지고, 13억에 한 2억을 더 써서 낙찰 받았어. 받아가지고, 지금은 하리수 커피를 만듭니다. 이게 상당히 15에 283, 여러분, 저게, 푸주옥 사장님인데, 이석기 씨라고 제가 잘 알아요. 자, 원래, 이게 이제 부산면에 이 경매노입니다. 11억에. 그래서 제가 입찰 금액을 알게 줬는데 2억을 더 써갖고 2억 800을 더 쓰였는데 되기는 되는데 몇 명 들어왔다고요? 한 명 돼서. 내가 알게 써갖고 2억 800 하도 SOV, 벤츠 SOV를 자랑만 해서 얼마 샀나겠네. 2억 800을 샀대요. 그래서 내가 2억 800을 더 했거든요. 그래서 갖고 저기 마산 지원을 보냈더니 1등은 돼서 됐는데 몇 명 들어왔다고? 그럼 알아서 막 12억 쓰라 하면 되는데 13억 3,100 써갖고 난리가 났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극히한 통지서가 왔는데 그 자제분이 저한테 항의로 왔어요. 아버님이 잔금을 넣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 혼자 들어왔고 물어본 게네 군수를 원장님이 넣었다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쓰락했고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 외로운 이 산장에 혼자 낙찰받은 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자, 보라. 그럼 이게 이 아빠도 달리 전자 지도를 보면은 요 위치가 참 좋거든요. 이게 우리 창원에 화해강의 다리라 큰 데입니다. 아주 유명한데요. 유명한데고 여기에서 이 보는 전망, 조망권은 돈 10억, 20억 주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만들 수는 없고. 자, 내가 이랬다. 이 주차장이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너희 집을 위해서 너희밖에 없거든. 이게 너희 집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 돈을 10억 주도 못 받는다.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전망이 좋은 거 요거도 또 계산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로브랜드가 개통이 될 거니까 여기 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커피를 물을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장소가 없어요. 여름도 가보면은 요것밖에 없으니까 저보다 차시 하나 열어도 온다. 여름에 더우니까 그늘이니까 들어오면은 얼마짜리 파느냐 팥빙수가 15,000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 팔아도 아마 지금 하류수이기 때문에 하류수 이제 그 메뉴를 맞춰야 되지만 그때는 이제 자기 커피숍 했으니까 그럼 15,000원이면 아들 들어오면 뭐잡니까 아버지 팥빙수 그럼 사줘야 되죠. 아 그거 비싼데 안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은 뭐 50억 70억 주도 안 판대요. 자, 그래서 이 바닷가 끼인 거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다. 지금 어제 내가 기산도 갔거든요. 바닷가에 가니까 어휴 장난 아니에요. 그냥 건물 새로 들어서는 것이 막 빡빡하게 들어오고 난립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는 독점 아닙니까? 혼자밖에 없어요. 장사한 사람이 요 넓은 이 바운다리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니까요. 완전 독점이죠. 좋은 거다. 자, 여러분, 자, 좋은 물건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학원을 지금 13년, 14년 하고 있는데,
넘버 1 낙찰 1번이 요겁니다. 1번이 신탁 물건 요겁니다. 요거. 여기 요 신마상 가면은 브라운 핸즈라고 있습니다. 커피점 그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는데 요것도 자 문제 내는 거예요. 저도 보기는 봤는데 옛날에 나온 거를 1308. 자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죠.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봤나 그러면은 처음에 공매 이렇게 나왔어요. 공매가 어떻게 나왔나 뭐 딱 눌러보면요. 공매에 이렇게 눌러보면은 선택 누르겠죠. 선택. 자 이게 나왔는데 처음에 이래 안 나왔어요. 처음에 50억이 나왔어요. 50억이 나왔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여러분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니죠? 그죠?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가축에서. 자 이게 한 5,500명 됩니다.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 딱 한 장이거든요. 토지 신탁 해가지고 처음에 딱 요거를 봤거든요. 요거 53원 이거를 요거를 딱 봅니다. 보는데 이게 자료가 없어요. 그럼 온비드 가면 뭐 자료가 있느냐? 자 온비드 가봅니다. 온비드 가보면은 뭐 가포동에 가스 충전소 해가지고 50억짜리인데 딱 자료 있는 게 딱 한 장입니다. 뭐가 한 장이냐? 요거 이것밖에 없어요. 자료가 이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가격이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첫 출발할 때 토지 건물 53억 이라고 아까 가스 충전소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것만 달랑 나왔으니까 우리가 감정서 있으면 좀 범위를 잡죠. 잡고 하면 되는데 감정서도 없고 막 요거 한 장만 달랑 갖다 놓고 50짜리 판대 지금. 그게 우리 이제 이 온비드 공매 신탁 공매의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 공매가 잘 보시면은 이렇게 좋은 물건이 딱 있는데도 뭔 차이냐 여러분들. 그러고 이제 필지가 많으니까 이것처럼 필지가 많고 뭐 가스 충전 사고 이사하니까 어마어마 다 도망갑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뭐 번지가 복잡한데 50억이다 이래가지고 뭐 하나 보면 종이 한 장 딱 붙어 있고 가스 감정 평가서도 없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못 넘어갔는데 그럼 여기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여기 이제 어디 신마산 가면요. 브라운 핸즈였어요. 이 버스 종점이다. 버스 종점. 버스 종점이고 가포동 606의 3번지를 보면요. 한번 가보세요.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 꼭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시고 저게 50억짜리를 30억에 낙찰을 받고 대출은 80%께는 24억을 대출을 받고 300억짜리가 만들어졌구나. 자, 요겁니다. 요게 한 5,500평쯤 돼요. 요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버스 종점입니다. 버스 종점이고, 스카이뷰를 보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 차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마산에 오면은, 이렇게 쭉 마산에 옵니다. 이게 마산에 오면은, 고속터미널에서 오면은, 여기 이제 도착되는데, 도심이 섬이 하나 있어요. 있고, 요는 이제 진해고, 그죠? 이제 그 창원이죠? 창원이고, 요 오면은 500평인데, 요 가면은 이 브라운 핸즈, 마산의 브라운 커피요. 그 버스 종점이니까 차가 100대 돼도 됩니다. 100대 될 수 있고, 요 밑에는 요 내려가면요, 요 이만한 게 또 있어요. 건물이 뭐 한 2개층에 더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막 바다를 여기 보면은, 여기서 바다 보는 거는 밤에 보시면요, 여기서 밤에 이 마산 항구를 쳐다보면은 빛이 많거든요. 그리고 홍콩 앞바다보다 더 화려합니다. 저도 홍콩 2번 가봤는데 홍콩 야경보다 더 멋져요. 이거 더 멋지고, 옛날에 제가 이제 이 거래처 모시고 딱 식사하고 나서 차시 안 갖고 이 구경하던 데입니다. 여기서 갈비집, 저 빈센터 같은 데 갈비집 묵고 이렇게 오면은 중간에서 아주 좋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 이죠, 닦고 조이고 기름시작 이 그대로 있어요. 요거를 살려가지고 브라운 핸즈 해가지고, 브라운은 갈색이죠. 손 갈색입니다. 브라운 핸즈, 갈색 손 이런 거죠. 그럼 여기 이제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게 커피 좀 만들고, 이 밖에 놓아서 테이크아웃 할 수 있고, 여기서 얼마든지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막 차도 막 있죠. 이게 지금 50억짜리가 30억에 사가지고, 요거 딱 하나 가지고 사가지고 또 용도지구도 좋아요. 일반 공업지역의 2종 일반입니다. 그러면은 뭐 갈비찜이고 뭐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은 뭐, 제가 볼 때는 30억에 낙찰받고 80%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아마 300억 주도 안 팔 거다. 그래서 바닷가 쪽에 이런 것들이 가끔 숨어 있어요. 나올 때. 그런 거를 잘 공략하시면은 여러분도 좋은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명이 나눠 샀어요. 자, 35짜리 24억 대출되니까 6억을 3명이서 2억씩 내가지고 이렇게 산 겁니다. 지도세 좀 더 내고. 그래갖고 지금은 뭐 완전히 뭐 2억 낸 게 막 100억씩 된 거죠. 100억씩. 100억 주도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빈 사무실이 많이 옵니다. 경매에서. 이런 이제 빈 사무실. 예를 확인하다가 비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비었는데 요거를 보통은 빈 상태에서 또 팔라고 하면 잘 안 팔립니다. 이게 임대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강생 보니까 이렇게 민들레 고시원 이렇게 만들었다. 만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프링 쿨러를 이 옛날 건물이 돼가지고 요거 설치한다고 소방법에 많이 애를 먹었다 이러다. 쿨러. 자, 요래 가지고 방을 37개 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80병, 90병 이런 게 많거든요. 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층별로 예로 3층인데 80병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뭐 하느냐? 그럼 이렇게 해서 고시텔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쪽 데는 해가지고 지금 법인을 만들어갖고 잘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욕탕. 목욕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낙찰받습니다. 자, 목욕탕은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죠. 굴뚝도 있고 이런 게 잘 안 팔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엠페로 산 건데 14에서 33mm. 자, 엠페 사면 좋은 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뭐가 좋아요? 음? 자, 이 이제 목욕탕 나와요. 목욕탕. 목욕탕이 이제 가끔 경매에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런 목욕탕들이 잘 안 팔려요. 굴뚝도 있지, 안전점검도 받고 막 이랍니다. 하는데 요거를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낙찰 받을 때 자 봅니다. 엠페를 산 거니까. 자, 건조당이 5억 8,500이고 이렇게 해서 4억 4,300이고 청구가 그럼 여기서 10% 이자도 하죠. 그러면 한 5억 되겠다. 5억. 5억쯤 되는데 낙찰을 이게 이제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지금 5억 천에 딱 낙찰받았네. 그죠? 떨어지니까 얘로 4억에 팔겠대요. 왜냐 그러면은 전차 보통은 4억 6천을 줘야 되는데 목욕탕이니까 4억 정도 팔겠다 채권을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하겠죠. 해가지고 그럼 낙찰은 아까 5억 천에 들어가면 좋은 점이 뭡니까? 5.1억에 낙찰받았네. 대출 많이 되죠? 또 1등 확실하죠? 1등. 자 보세요. 5억 천이고 4억 9,800이고 5명 들어온 거니까 보통 이 사람은 바지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바지로 될 확률이 있고 그게 총 5명 들어왔죠. 들어오면 보통합니다. 4차에서 깔짝깔짝 더 올라가죠. 조금 올라가는데 요거는 5억 천이니까 상당히 1등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하고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면은 여러분은 간단히 하는데 1억을 더 차이나 낙찰 받으면은 은행에서 또 1억을 80% 8천만 정도 대출 더 해줍니다. 되죠. 그럼 결국 뭐 5억 천에 받으면은 결국 채권 4억 살 거 4억 정도 대출해 준다고. 5억 낙찰 받았으니까 5, 8, 40, 4억 정도 대출해 주죠. 그럼 그 돈하고 채권을 사기 때문에 나중에 지내보면 처음에 할 때는 30%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내가 돈이 준비자금 들어가지만은 딱 끝나고 배당까지 딱 끝나면은 지도는 하나 한다고 대출을 산 겁니다. 대출로. 자, 좋은 점은 그냥 4억에 사가지고 6억에 팔아보면 2억 세금 내야 되죠. 그럼 5억 천에 사고 6억 팔면 세금이 좀 작죠.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이제 목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목욕탕 잘 안 팔리는데, 요거를 이제 리모델링 해갖고 딱 했더니, 그 병원에 이 지하수가 좋거든요. 물을 많이 쓰는 그 병원이 뭡니까? 옷 같은 거 막 그
세탁업소예요. 세탁업소. 큰 대형샵도 오가지고 사겠대요. 사는 목적은 지하수 그대로 막 부어 올리니까 그거는 물값에 안 드니까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아주 목북에 팔고 빠진 사례가 되겠습니다.